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3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 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잘못된 문항을 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 거리 범위 이내일 것. 자, 어때요? 맞는 거죠? 자, 광축이라고 하는 것은 송광부와 송광부의 중심을 연결한 선을 광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자,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2번도 맞죠? 그래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맞고요. 3번,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 80% 이상일 것. 자, 맞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자, 4번이 틀렸네요. 0.5m 이상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0.6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2번. 부착 높이가 6m이고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그 감지기의 그 수량을 구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 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차동식과 자, 보상식은 기준이 똑같아요. 보상식. 네, 기준이 같고요. 그 다음에 정운식은 다릅니다. 정운식은 자, 달라요. 그 다음에 차동식과 보상식은 1종 그리고 2종이 있어요. 1종과 자, 2종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운식은 특종 그 다음에 1종 그리고 2종 이렇게 세 가지로 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착 높이와 그리고 이제 주요 구조부가 있는데 자, 먼저 부착 높이 4m 미만이죠. 4m 미만. 부착 높이가 자, 4m 미만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4m 이상 그 다음 8m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주요 구조부를 자, 내화 구조 그 다음 기타 구조, 여기도 내화 구조, 기타 구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조건에 따라서 그 면적이 다 달라요. 면적이. 그래서 그 면적을 조금 이제 기억을 자, 잘 해주셔야 됩니다. 면적 기준을. 자, 먼저 차동식과 보상식의 1종부터 볼게요. 1종. 자, 1종은 면적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90이고요. 50, 45, 그리고 30. 이렇게 됩니다. 앞에 숫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70. 그죠? 70. 여기 40이고요. 여기 35, 25. 자, 이렇게 됩니다. 어려워요. 암기하기 어려워요. 이거 상당히. 그 다음에 정호식 특종은 여기 2족이랑 똑같아요. 면적이 70, 40, 35, 25.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종은 60, 30, 30, 자, 1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종은 20, 15. 여기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 표를 암기를 하셔야 감지기의 개수도 구할 수 있고 자, 이러한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부착 높이가 6m라고 했어요. 그죠? 6m면은 여기죠. 그죠? 6m. 그 다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니까 여기죠. 내화 구조. 그 다음에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그죠? 정온식 특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그럼 만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네요. 맞나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 그래서
자,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35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표는 암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실기에서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필기 공부하실 때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다음 33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환경 상태가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어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건조실, 그죠? 건조실, 그리고 살균실 등의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 건조실 또는 살균실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딱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바로 정온식 1종, 그리고 정온식 특종, 그 다음 열 아날로그식.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기 4번에 보상식 스포트형 1종은 적응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3가지. 답은 4번이죠. 다음 34번. 자, 열 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의 개수는 몇 개냐? 자, 여기서는 이제 2가지 정도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열 반도체식인지 아니면 열 전대식인지를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열 반도체식이라고 했죠. 그죠? 그 열 반도체식 같은 경우에는 몇 개예요? 2개 이상 15개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검출부에 자, 접속할 수 있는 감지기의 개수가 2개 이상 15개 이하고요. 자, 참고로 열 전대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4개 이상 20개 이하. 이게 바로 열 전대식인 거죠. 그죠? 답은 1번이 바로 열 반도체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 35번. 다음 중 이온화식 감지기의 내부 이온실 및 외부 이온실에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는, 자,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종류는 2가지, 종류는. 자, 아메리슘과 그 다음에 라듐. 그죠? 이것을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메리슘 같은 경우에는 2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아메리슘 241과 아메리슘 95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온화식 감지기의 그 이온실에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물어봤죠. 아메리슘 또는 라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아메리슘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다음 36번.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그 생김새가 전선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죠. 그죠? 전선. 그래서 좀 특수한 형태의 그 감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설치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 이상으로 할 것. 어때요? 맞는 거죠? 굴곡 반경 5cm 이상 맞고요. 2번. 보조선이나 고정 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죠? 감지기가 전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 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선이나 고정 금구를 사용해서 이게 감지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하여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2번 맞고요. 3번.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고와의 설치 간격은 15cm 이내로 설치할 것. 잘못됐죠? 15cm 이내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10cm 이내가 돼야 맞는 거죠. 그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감지기와 감지 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 거리가 내화 구조의 경우 1종은 4.5m 이하, 2종은 3m 이하로 할 것. 맞는 거죠. 그죠? 내화 구조인 경우. 자, 그리고 참고로 기타 구조일 때. 자, 기타 구조일 때는 어떻게 돼요? 거리가? 자, 1종은 3m 이하죠? 그죠? 그리고 2종은 1m 이하죠. 그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타 구조일 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다음 37번.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를 열 전대식이죠. 열 전대식
차동식 분포형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바닥 면적이 256제곱미터일 경우 열전대부와 검출부는 각각 최소 몇 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그럼 먼저 열전대부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내화 구조일 때와 기타 구조일 때 그때의 기준 면적이 달라요. 응? 그래서 내화 구조일 때는 바닥 면적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고요. 기타 구조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 1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주요 구조부가 어떤 구조라고 했어요? 내화 구조라고 했죠. 그죠? 내화 구조니까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이 256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바닥 면적을 요 기준 면적인 22제곱미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눠주시면 요 대략적으로 11.6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몇 개? 12개입니다. 12개. 예. 그래서 열 전대부는 12개가 되는 거고요. 12개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검출부는, 자, 열 전대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할 수 있는 감지기 몇 개라고 했어요? 4개 이상 20개 이하라고 했죠? 그죠? 그럼 몇 개예요, 지금? 1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검출부의 개수는 1개 이상이죠, 1개. 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에 사용되는 다이어프램이 부식되어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 이것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이거 보세요. 자, 다이어프램이 부식이 돼서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겼다. 자,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으로 열이 조금씩 빠져나가겠죠. 맞나요? 그 구멍으로 열이 빠져나가요. 그 열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감지기가 그만큼 느리게 작동하겠죠. 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느리게 작동한다는 거죠. 맞나요? 열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 1번 접점 간격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작동이 빨라진다. 잘못됐죠? 작동이 느려져요. 작은 구멍이므로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이상 생깁니다. 작은 구멍이라고 해도. 자, 접점 간격이 커짐으로 작동이 늦게 된다. 반대죠. 공기의 유통으로 인해 작동이 늦어진다. 그죠? 열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동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죠? 4번이 맞겠네요. 4번. 다음 39번.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정온식 감지기에 공칭 작동 온도는 최고주의 온도보다 몇 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몇 도예요? 그래서 공칭 작동 온도는 최고주의 온도보다 몇 도 이상?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0번. 차동식 감지기에 리크 구멍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리크 구멍입니다. 리크 공 또는 리크 홀. 자, 이게 지금 구멍을 이용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자, 보세요. 자,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화재로 인해서 열이 급격히 상승하겠죠? 온도가, 그죠? 자, 그런데 화재가 아닌, 자, 겨울철에 우리 가정에서 난방을 하죠? 그 난방 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한 서서히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온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축적이 되면 그게 화재로 오인할 수가 있겠죠. 열이 축적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난방에 의한 열을 조금씩 방출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이 리크 구멍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감지기의 오동작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비화재보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리크 구멍의 목적, 역할은 비화재보 방지에 있습니다. 감지기의 오동작 방지. 아시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 및 작동 원리에 대한 형식이 아닌 것은, 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작동 원리들도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1번에 가용 절연물을 이용하는 방식, 3번에 바이메탈의 활곡이나 반전을 이용하는 방식, 금속의 팽창 개수차를 이용하는 방식. 이 밖에도 액체나 기체 있죠? 액체나 기체의 팽창에 의한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2번에 줄열을 이용한 방식은 어때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작동 원리와 무관한 거죠. 줄열은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부착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자, 여기 보기 보세요. 자, 보기 3번에 불꽃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설치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3번은 제외이죠. 그죠? 어디든 설치 가능한 거니까. 자, 이온화식 1종,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어때요? 15m 이상 20m 미만의 적응성이 없는 것은 이거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입니다. 그죠? 이온화식 1종,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 이러한 것들, 뭐 광전식 1종도 돼요. 이러한 것들은 15m 이상 20m 미만의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 43번.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자, 이건 8가지가 있죠? 감지기. 자, 한번 볼게요. 8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앞글자를 따서 불, 정, 분, 복광, 아다, 축. 그죠? 8가지의 감지기가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감지기가.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불은 뭐죠? 불은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가 있고요. 자,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 그 다음 분포형 감지기. 그리고 복합형 감지기. 그 다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그 다음 아날로그 방식.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그 다음 다신호 방식. 이렇게 감지기. 그 다음 축적 방식의 감지기가 있습니다. 축적 방식의 감지기. 자,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자, 8가지의 감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해당되는 감지기가 되겠죠. 그래서 적응성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 자, 1번에 불꽃 감지기 있고요. 2번 축적 방식의 감지기 있죠. 3번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있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예,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래서 이 8가지 감지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8가지. 다음 문제 44번. 자, 부착 높이가 4m 미만으로 연기 감지기 2종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이것도 기준 면적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기 감지기 1종과 2종 한 번에 암기해 주시고요. 자, 3종이 있어요, 3종. 자, 3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착 높이가 4m 미만인 경우와 그 다음 4m 미만, 20m, 4m 이상이죠. 4m 이상, 20m 미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면적 암기하셔야 됩니다. 면적. 자, 먼저 1종과 2종. 1종과 2종은 4m 미만인 경우에 바로 150제곱미터마다, 그죠? 150제곱미터마다 자, 1개 이상을 설치하고요. 3종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3종은 50제곱미터죠? 3종은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1종과 2종은 4m 이상 20m 미만인 경우에 75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3종은 여기 설치 불가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부착 높이가 4m 미만. 자, 4m 미만이고요. 그 다음 연기 감지기 2종이라고 했죠. 2종. 그죠? 그럼 바닥 면적이 얼마가 돼요? 150제곱미터인 거죠. 150제곱미터.
그래서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다음 45번.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천장 등이란 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면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에서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몇 % 이상이라고 했어요? 몇 %? 바로 8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80 이상이에요. 답은 2번. 다음 46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중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뭐예요?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바로 불꽃 감지기라고 했죠? 불꽃 감지기.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7번. 불꽃 감지기 중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은 얼마예요? 예, 불꽃 감지기 중에서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은 180도 이상이라고 했죠. 그죠? 180도 이상.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감지기의 설치 기준 중 옳은 것은 1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에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어때요? 어때요? 최고 온도보다 20도씨 이상 맞는 거죠? 자, 1번 맞고요. 2번,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층 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3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잘못되었네요. 30도씨 이상이 아니라 몇 도씨? 20도씨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2번 틀렸고요. 3번, 스포트형 감지기는 1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자, 스포트형 감지기의 경사 제한 각도가 몇 도예요? 바로 45도 이상이죠. 그죠? 15도가 아니라 45도 이상입니다. 45도예요.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다음 4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아니죠. 45도가 아니라 5도 이상이죠. 5도. 분포형은.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옳게 설명되었습니다. 다음 49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자, 보세요.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그 공기관 최대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최대가 100m죠. 길어봤자 100m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미터 이하다? 바로 100m 이하인 겁니다. 100m. 넘으면 안 돼요. 100m 이하예요. 다음 50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게 설명된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끊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이 공기관이 설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기관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배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 이게 분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관이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도중에 분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선이 연결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에요. 1번이. 다음 2번.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노출 부분.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15m 이상이 아니라 몇 미터? 20m 이상이죠. 20m. 틀렸고요. 3번.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틀렸죠. 1.8m 이하가 아니라 1.5m 이하죠. 1.5m 이하. 다음 4번.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50m 이하가 아니라 몇 미터라고 했어요? 100m 이하라고 했죠. 그죠?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51번. 자,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감지기는. 자,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했어요. 1번 불꽃 감지기, 2번 열 아날로그식 감지기, 3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4번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그래서 보기 중에서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감지기 1번이죠. 예, 불꽃 감지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1번. 다음 52번.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가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 복도. 그죠? 자, 복도인데 30m 미만의 것은 안 돼요. 예,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파이프 덕트 맞죠? 3번,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 25m 미만인 장소. 3번 틀렸습니다. 반자의 높이가 얼마예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 계단 및 경사로.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53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몇 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몇 미터라고 했어요? 자,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 구역마다 몇 미터? 20m 이상이라고 했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그래서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로서 맞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자, 설치 제외 장소 맞죠? 2번.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마찬가지 설치 제외 장소 맞고요. 3번 목욕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번도 맞습니다. 4번 실내의 용적이 22세제곱미터인 장소. 이것은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죠. 이거는 그죠? 4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55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는 어떤 감지기인지 물어본 거예요. 어떤 감지기인지. 자, 일국수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 자,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자,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 작동한다. 이것은 정온식이죠, 정온식. 그죠? 정온식이에요. 그 다음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다. 자,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으면 뭐예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죠? 맞죠? 그런데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대요. 그럼 뭐예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죠. 그죠?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스포트형이에요. 전선으로 되어 있으면 감지선형이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를 축적 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 실내 면적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면적 기준 나오죠? 얼마예요? 40제곱미터 미만인 거죠. 그죠? 예,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축적 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수신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57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중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는? 자, 뭐라고 했어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자, 두 가지의 성능을 다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뭐예요? 바로 보상식 스포트형인 거죠. 그죠? 네, 보상식. 답은 3번입니다. 다음 58번. 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중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기 감지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1번. 2종 감지기를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맞는 거죠? 자, 1종과 2종 같은 경우에는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 거죠. 맞고요. 2번. 3종 감지기를 경사로에 설치하는 경우 수직거리 10m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맞는 거죠? 3종 감지기는 수직거리 10m 이하가 되는 거고요. 1종과 2종 같은 경우에는 수직거리 15m 이하죠. 15m 답은 맞고요. 3번.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배기구가 있는 경우는 그 부근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반대로 얘기했죠. 자,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하는 거죠. 그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다음 59번. 한 개의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하는 특성을 갖는 감지기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한다.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한다. 신호가 많은 거죠? 네, 다신호식 감지기입니다. 다신호식.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60번.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설치 장소별 감지기의 적응성에서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인 주차장, 차고 등의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건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불가능한 감지기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정온식 1종 감지기와 그리고 정온식 특종 감지기가 있습니다. 2가지. 그래서 답은 4번이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 60번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그 6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